안녕하세요. 채널블루입니다. 오늘은 명사의 종류와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명사의 종류와 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수를 셀 수 있는 명사와 수를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이 아주 영어를 어렵게 만들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명사의 종류는 명사의 복수형을 의미하는데요. 명사의 종류를 추상명사나 보통명사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구분은 명사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명사의 복수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고요. 이건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했고요. 우선 명사의 복수형은 명사의 종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복수형에 사용된 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예를 들죠. 이때 원더라는 명사의 성질은 추상명사인데 복수형으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무엇이냐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추상명사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7대 불가사의는 콜로세움 경기장이나 피사의 사탑 등이 있고요. 더 세븐 원더스는 인간이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기준은 사람들이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는 정관사인데, 이때 정관사의 의미는 범위를 한정합니다.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정관사의 그 고유한 용법인데요. 이때의 더는 지정을 하는 의미죠. 그냥 세븐 원더스 오브 더 월드라고 하면은 아무거나 7개의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로 들면 됩니다. 지구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7개를 예로 들면 되죠. 그런데 정관사 더가 붙으면은 그 의미가 한정됩니다.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에 그 7개의 뜻이 되죠. 그러니까 7개의 불가사의라고 선정을 하고 정관사 더를 붙인 게 되는 거예요. 정관사는 이렇게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거나 7개가 아닌 그 7개라는 그 범위를 한정하죠. 이것은 정관사의 용법 중에 하나고요. 정관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한 문장을 정관사를 뺀 문장을 만들어 보고요. 다른 문장은 정관사를 사용한 문장을 만들고 두 문장의 의미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면은 정관사의 뜻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복수형의 뜻과 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븐 원더스의 세븐은 어떤 수냐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형태의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고 셀 수 있으니까 복수형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데,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고 수가 있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설명은 복수형의 수하고 카운트, 수를 센다는 의미를 혼동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의 의미가 섞인 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영어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이때의 seven은 종류를 가리키는 수예요. 이 구분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명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right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예, 권리를 나타내는 명사인데요. 이때의 right는 복수형으로 rights가 돼서 권리들인데요. 권리를 의미하는 명사가 어떻게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느냐 할 수 있는데, 권리는 우선 그 기본권이 있죠. 뭐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 기본권에는 신체 자유가 있고요. 뭐 양심의 자유가 있고,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권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리의 종류를 나타낼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때의 권리를 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권리의 수가 10개라고 한다면 10개의 권리가 되죠. 그러면 10 rights가 되는데, 이때의 권리를 수로 나타낸다고 이걸 셀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돼요. 권리라고 해서 이런 권리의 수가 몇 개가 있느냐를 수로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때의 수는 종류의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권리는 각각의 권리죠. 재산권이 한 권리가 되고, 뭐 양심의 자유가 한 권리가 되고, 뭐 신체의 자유가 한 권리가 되고, 이렇게 각각의 권리가 몇 개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의 수는 종류의 수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권리, 뭐 재산권이라든가 신체의 자유 같은 것 중에 하나를 가리키면은, 이때의 재산권이나 신체의 자유는 단수명사죠. 이때는 단수명사가 됩니다. 10개의 권리 중에서 그 중에 한 권리, a right는 단수명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의 개념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재산권은 수를 셀 수 있나요? 하나는 셀 수 있는 게 아니냐? 물론 하나는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사를 단수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재산권은 수를 셀 수 없는 단수명사가 됩니다. 재산권을 개념으로는 설명을 해서 그 범위라든가 뭐 내용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그걸 수로 나타낼 수는 없죠. 이런 단수명사의 형태를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고요. 처음에 예를 든 세븐 원더스는 7개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콜로세움 경기장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기장을 면적이나 높이, 뭐 아니면 구조 등으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이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경우도 수를 셀 수 없는 단수명사가 됩니다. 단수명사의 수는 그 종류의 수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단수명사는 수를 셀 수 있는 명사와 수를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습니다. 수를 센다는 것은 단수명사에 대해 적용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요. 수를 셀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어느 숲에 생태 조사를 한다면 우선 큰 분류를 하죠. 나무의 종류를 구분하고요. 그리고 수를 셉니다. 소나무 10그루, 밤나무 5그루, 이런 식으로요. 이때의 소나무, 밤나무는 나무의 종류가 되죠. 그러면은 이 숲에는 세 종류의 나무가 있고 각각 소나무는 10그루, 밤나무는 5그루, 그리고 떡갈나무는 10그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 25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는 25 트리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종류가 섞여 있으니까 수에 대해서도 복수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복수형의 한 종류가 되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수로 복수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복수형의 종류에서 설명을 했고요. 좀 더 자세하게는 복수형 단수명사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단수명사의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를 셀 수 있는 명사는 나무나 동물같이 하나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수이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나 강아지 같은 경우 그거는 한 단위가 있으니까 한 마리, 두 마리라고 셀 수가 있죠. 이런 형태가 수를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수를 셀 수 없는 명사는 보통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나 추상성을 나타내는 명사가 수를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면은 매트리알은 물질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매트리알은 복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종류가 많죠. 매트리알스는 우선 분류를 하면은 액체, 고체, 기체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고체, 그 중에서도 금속을 예로 들면 금속도 물질의 한 종류가 되죠. 그리고 금속에는 쇠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속에 속하죠. 그러니까 메탈이 한 종류가 되죠. 그 중에서 금을 예로 들면은 금은 하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금은 무게나 형태로 나타내는데요. 무게를 나타내는 방법은 온스나 그램 등으로 나타내고 원 온스, 원 그램 이라고 하면은 이때의 수는 단위의 수죠. 온스나 그램을 나타내는 이것은 1온스다. 이것은 1g이다. 를 나타내는 단위의 수가 됩니다. 그리고 금은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나비 모양이나 돼지, 열쇠 모양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피스의 표현도 있죠. 피스 오브 골드 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때의 피스는 피스가 피시스의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The glass broke into 3 pieces. 유리가 세 조각으로 깨졌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piece of gold라고 하면은 금의 한 조각을 의미하죠. 어디선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는 거.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피스 외에는 너깃도 있고요. 너깃은 이제 땅 속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를 말하죠.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거.
그리고 금괴를 의미하는 골드바의 표현도 있습니다. 이 골드바는 각각의 무게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죠. 금괴 표준은 1kg인데 10kg 금괴도 있고요. 100kg으로 만든다면 100kg의 금괴가 되죠. 금은 이렇게 모양이나 무게에 따라서 세는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 세는 기준은 모양이나 무게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는 그 기준이 너무 많죠. 각각 하나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그게 다 기준이 되니까는. 그런데 이런 모양이나 무게는 거기에 따른 거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요. 모양이나 무게를 나타내는데 각각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 거죠. 이런 명사도 셀 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모양인 경우를 예를 들면요. 열쇠 모양의 금이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또 셀 수가 있어요. 열쇠는 복수형으로도 쓰고, 우선 열쇠의 복수형을 설명을 하면은 열쇠가 어떻게 복수형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열쇠는 자동차 열쇠가 있고요. 현관 열쇠도 있고, 이 열쇠들은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죠. 자동차 열쇠를 현관문에다 넣고서 돌리면은 문이 안 열리죠. 이렇게 그 기능과 모양이 다르니까는 이때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이때의 복수형은 종류의 복수형이 되죠. 뭐 3개의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3keys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의 열쇠는 하나의 종류면서 단수명사죠. 그러면 이때 금으로 만든 열쇠는 열쇠를 세는 걸까요? 금을 세는 걸까요? 금이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쇠처럼 센다는 것이겠죠. 그런다고 그게 뭐 금의 단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를 셀 수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것은 우선 명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단수 명사에 대해서 수의 개념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를 셀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오늘 설명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요. 뭐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지루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명사 파트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동사 파트에서는 좀 더 쉬워집니다. 동사 파트는 뭐랄까 좀 이렇게 역동적인 느낌은 있는데 동사 파트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동사 파트에 가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